퍼피 워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돌봐주면서 일정 기간 훈련시키는 자원봉사자를 말합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눈과 귀가 되어줄 강아지인 만큼 사람 모이는 곳에서의 훈련도 필수적인데 한 대형마트에서 이 훈련견과 퍼피 워커의 입장을 큰 소리로 막았다고 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해당 마트 측은 사과문을 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어제 롯데마트 잠실점을 방문한 한 시민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과 글입니다. 겁을 먹은 듯한 강아지가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데 마트 직원이 견주에게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고 불안해진 강아지는 리드줄을 물었다고 적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훈련하는 자원봉사자, 이른바 퍼피워커가 강아지와 함께 마트를 방문했다가 이를 따져 묻는 직원과 말다툼을 벌였다는 겁니다. 이 안내견은 정부에서 발행한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이 표지가 있는 강아지는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안내견이 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인 경험을 시켜주고 그런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내견과 그리고 이를 지원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및 훈련사의 공공장소 출입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롯데마트 측은 해당 직원이 현장에서 바로 견주에게 사과했다면서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이를 계기로 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가지고 또 이게 크게 한번 이슈가 됐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네. 예.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거고 롯데마트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욕을 먹어도 싸고 그리고 이렇게 이번 욕을 먹은 걸 계기로 해가지고 다른 마트나 혹은 버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하철 같은 곳에도 맹인 안내견은 당연히 출입해도 된다는 거에 대한 인식들이 널리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맹인 네. 안내견이 실제 맹인만 데리고 들어가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이제 그 교육하시는 분이나 훈련사들도 같이 들어간다라는 수 있다라는 걸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좀 이번 길 많은 분들이 좀 알게 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당연히 훈련사가 근데 같이 가죠. 법적으로도 그게 써 있더라고요. 훈련사들도 예.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네. 아마 그 경비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그냥 안내견이나 메인견은 무조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만 데려올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맹인 안내견과 관련해가지고 일본의 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맹인 안내견인데 그 강아지 이름이 퀼이에요. 퀼. 그 맹인 안내견이 태어나서부터 훈련을 받고 그 맹인과 함께 생활하다가 더 이상 이제 안내를 할 기력을 상실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를 어렸을 때 훈련을 해주셨던 그분한테 돌아가서 마지막 생을 거기서 마무리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맹인 안내견의 일생에 대해 가지고 정말 잘 만든 영화예요. 네, 아주 잔잔하면서 그래서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 사실 이제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이 우리나라 아직 좀 그 문화적으로 봤을 때 뭐 실내 안으로 좀 들어가는 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저도 대표님이랑 많이 다니면서 뭐 강아지 한번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면 거의 다 제가 못 들어간 경우 되게 많이 봤는데 저희가 2015년에 TIM 견학단에서 독일 갔었잖아요. 독일에서는 개들이 식당을 가고 호텔도 맘대로 들어가고 당연히 버스나 지하철은 당연히 동행해서 타고 그래요.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개를 산책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볼일을 보러 갈 때 개를 그냥 데리고 가요. 개들이 웬만한 곳은 다 출입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그렇게 하려면 제한적인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개를 산책시키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야지 돼, 우리는. 맞아요. 그럼 만약에 앞으로 독일처럼 이렇게 저희 나라 된다고 그러면은 어떤 법적인 부분도 좀 변화돼야 될까요? 당연히 돼야지 되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 좀 드리면은 일단은 모든 개들은 다 반려견 등록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반려견 등록을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개에 따라서 적정한
반려견 등록세를 받아야 된다. 예. 그리고 그 반려견 등록세로 그 반려견들의 에티켓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무료로 교육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좀 준비가 필요한데 반려동물 세금을 좀 걷어서 그 세금으로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죠. 등록증과 함께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저희가 입양 보낸 아이들 중에서 독일로 입양한 진돗개 진순이라고 있어요. 그 진순이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그 관청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할 때 등록세를 내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그 반려견들을 보는 시각이 우리랑 많이 다른 게 쟤네들은 세금도 내고 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우리랑 동등한 존재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어요. 세금을 내니까 세금을 내니까 당연히 지하철을 탈 권리, 버스도 탈 권리, 실내도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독일 국민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반려견들은 아직은 그런 게 아니니까는 저는 기본적으로 반려견 등록세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집에 개가 10마리가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개들 다 등록세 내더라도 반려견 등록세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 사실 이거 지금 반려견 동물세에 대해서는 이제 종종 나오긴 하는데 이 문제는 한번 다음에 좀 자세히 다루는 걸로 하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른 일반 반려견보다도 우선적으로 맹인 안내견이 어느 곳이든지 다 출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사회적 인식이 널리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게 계기가 돼서 롯데마트는 이번에 한바탕 크게 혼을 났지만은 사실 좀 더 혼나야지 된다고 봐요. 그걸 계기로 해서 맹인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